지표면 위에 한 친구가 달걀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친구가 달걀을 놓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달걀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깨지게 되겠죠. 바닥에 부딪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달걀이 여기서 떨어진 이유와 우리가 깨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이란 존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초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네, 힘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죠. 어디 보이나요? 그렇죠.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물체가 힘을 받으면 모양이 바뀐다. 힘의 원인을 통해서 모양이 바뀐 결과물이 나왔죠. 자, 깨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다시 말해 모양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 운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물체 모양이 바뀌는 내용은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연력학에서 우리가 부피가 바뀌는 곳에서 연력학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쁜 강아지 보이시나요? 네, 강아지가 귀여워 보이죠? 저도 강아지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큰 강아지 보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 매너가 있죠. 어떤 기본적인 매너가 있을까요? 네, 강아지 목줄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줄을 짧게 잡아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 한번 어떤 힘을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아지가 힘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강아지가 힘을 느끼고 있어요. 강아지가 어느 방향 힘을 느끼고 있나요? 네, 줄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뒤쪽 방향 이렇게 힘을 작용하는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힘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힘의 3요소 뭐냐면 강아지가 힘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는 뭐냐면 힘의 작용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화살표 이게 뭐가 나타낼까요? 네, 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화살표의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를 뭐라고 그럴까요? 힘의 우리가 크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합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자, 힘의 3요소 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힘을 작용하는 방향 연장선, 이 작용점과 힘의 방향 연장선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작용선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작용선이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작용점이라는 놈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힘은 강아지가 받은 힘이거든요. 강아지를 어디 힘을 받고 있죠? 우리가 뒤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강아지가 너무 놀고 싶어서 멀리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죠. 자, 이제는 누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끌려가고 있죠. 힘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사람이 줄을 통해서 받는 점, 여기가 뭐가 될까요? 우리가 힘의 뭐가 될까요? 그렇죠. 힘의 우리가 작용점이 되고요. 방향은 강아지가 끌고 가는 방향, 줄의 방향. 이 방향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힘의 우리가 방향이 되고, 그죠? 그리고 뭐가 될까? 여기 있는 이 화살표 길이가 뭘 될까? 우리가 힘의 크기랑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뭐냐면 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작용점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P란 사람이 니어크를 오른쪽 방향으로 F1의 힘의 크기로 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Q란 사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F2란 힘의 크기로 니어크를 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P란 사람이 니어크를 뒤쪽 방향으로 F1의 힘의 크기를 이렇게 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Q란 사람이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F2란 힘의 크기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니어크를 A 니어크와 B 니어크를 한다면 어떤 니어크가 더 잘 나갈까요? 네, 당연히 A 니어크가 더 잘 나가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힘의 합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델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P라는 사람과 이렇게 P라는 사람이 F1의 힘을 크기로 오른쪽 힘을 물체를 당기고 있고요. 그리고 Q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F2라는 힘을 크기로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힘의 우리가 크기를 구해 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F1 더하기 F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네, 왼쪽으로 F1이라는 힘을 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Q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가 F2라는 크기의 힘을 가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의 크기를 구해본다면, 힘의 크기를 구한다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힘의 크기를 구한다면, 네, F1-F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큰 것 빼기 작은 거. 아니면 불편하시다면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편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힘의 합성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가 보이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일 텐데요. 합과 차의 개념이 보일지 모르죠. 사실 합과 차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방향을 심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를 한다면 이 값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플러스 F1 플러스 F2라고 쓰고 그리고 값을 구했다는 얘기죠. 얘도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자, F1은 뭐예요? 우리가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F1 그리고 더하기 우리 F2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 F2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힘의 합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힘의 합성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그마 F는 시그마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력. 자, 합력은 그냥 우리가 벡터를 그대로 살려서 힘을 그대로 방향 부를 살려서 F1 더하기 F2라고 이렇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한 학생이 저에게 신기한 현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본인이 여기 있는 달걀을 위로 던지게 되면 이 달걀은 손을 떠난 이후에도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신기하지 않나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물리적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물체의 한 성질, 네, 관성 때문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성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까요? 네,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잘 안 그러신다면 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운동 상태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용어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속도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어요. 물체가 현재의 속도를 유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속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속도를 유지한다는 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속도가 0일 때와 속도가 V로 일정할 때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속도가 0일 때는 어떤 경우죠, 우리가? 네, 정지 상태죠. 그 말은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속도가 V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정하게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 어떤 경우인가요? 네, 직선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뭐하다 우리가 빠르기가 어떻다 우리가 네, 빠르기가 일정하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관성에 대해서 이제 상상이 되시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관성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성이 크다. 관성이 크다. 여러분들은 예, 아니로 답하시면 됩니다. 관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질량이 크다. 예, 아니요. 자, 그리고 질량이 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속도가 크다. 자, 예,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크다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질량이 크다. 얘는 맞는 말이에요. 반면에 속도가 크다는 이야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량이 크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야구공이 있어요. 야구공. 야구공과 우리가 탁구공이 있어요. 탁구공. 자, 야구공과 탁구공이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다 오는 공을 제가 잡았습니다. 야구공과 탁구공을 잡았습니다. 어느 손이 더 아플까요?
근데 야구공이 탁구공보다 더 아프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같은 속도라면. 왜? 야구공이 아프다, 내 손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 손에서 강한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 강한 충격을 받았다, 강한 힘을 받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야구공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야구공 100km에서 100km/h에서 0을 만드는 힘과 탁구공 100km/h에서 0을 만드는 힘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하다? 탁구공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힘을 많이 받았기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힘을 많이 줬을 때 우리가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관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속도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야구공이 있어요. 야구공 우리가 100km/h에 우리가 야구공을 갖다가 야구공이 있고요. 그리고 야구공 우리가 50km/s의 야구공이 있어요. 자, 두 공을 받았을 때 어느 손이 더 아플까요? 100kg가 아플까요? 50kg가 아플까요? 네, 100km/s가 더 크다 이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손이 더 아프니까 더 강한 힘을 받았으니까 관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야구공 100kg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 우리가 얼마에서 100에서 0을 만드는 거고 얘는 얼마에서 우리가 50에서 0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속도 변화가 똑같나요? 다르죠.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100km에서 100이 아니라 0이 아니라 100km에서 우리가 50으로 갔다면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면 이제는 어떨까요? 힘의 손의 아픔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겠죠. 자, 이것처럼 뭐냐면 이 속도란 놈은 여러분들에게 관성의 그림으로 봤을 때 나쁜 놈이에요. 반면에 질량은 착한 놈이죠. 자, 답변을 냈을까요? 한 친구가 달걀을 멋있게 들고 서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 달걀에 힘을 가하고 있을까요? 안 가하고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물론 이 달걀은 정지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가하고 있나요? 자, 어떤 친구는 힘을 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고 어떤 친구는 힘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힘을 가하는 친구 혹시 제 이야기 맞나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지구 같은 행성 위에 있다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걀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이 중력에 이겨내는 힘, 위쪽 방향으로 이겨내는 힘을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쌤 힘을 안 주고 있지 않나요? 자, 얘가 행성이 아니라 우주라면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힘을 주면 물체에는 운동상태 바뀌게 되니까. 그죠? 자, 이 두 가지 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합력이 0일 때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뭘 기억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죠? 이 말은 정지거나 또는 뭐다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다.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합력이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거나 그죠? 아니면 우리가 힘이 있더라도 힘의 효과가 없을 때 일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처럼? 이것처럼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10N, 왼쪽 방향으로 10N. 똑같은 힘을 반대 방향 주게 되면 이 물체의 힘 효과는 0이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운동체 1법칙이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관성의 법칙은 합력이 0일 때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생활 속에서 관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는 화장실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두루마기 휴지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은 두루마기 휴지를 한 손으로 끊는 기술을 발휘합니다. 자, 이 두루마기 휴지는 순간적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중간에 끊어지게 되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두루마기 휴지의 관성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그렇죠. 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뭐냐면 두루마기 휴지 양이 적을 때는 한 손으로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더 화려한 기술을 또 마술사가 사용하고 있죠. 어떤 걸까요? 네, 식탁 위에 식탁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식기류가 있죠. 이렇게 포크,
접시, 그리고 이런 우리가 컵과 같은 식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우리 식탁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식탁보만 빠지는 이런 마술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는 우리 다들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천장에 실피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실피에 추를 매달고요. 다시 추에다가 실큐를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여기 있는 실큐를 아래쪽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자, 어디가 끊어질까요? 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는 어디가 끊어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어디가 끊어질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어디가 끊어지나요? P가 끊어지나요? Q가 끊어지나요? 네, 여러분들 선택은 네, P라고 답하셨습니까? 네,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실이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실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실이 버틸 수 있는 외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힘을 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PQ 중에서 우리가 어디가 끊어졌을까라고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가 더 강한 힘을 받았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포인트 같아요. 많이 놓치시고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잡아당겼다. 여러분들 아이들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잡아당기게 되면 여기 있는 힘 F가 P와 Q에 다 전달이 돼요. 여기도 F라는 힘을 받고 Q에도 F라는 힘을 받아요. 근데 P에는 추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추의 무게를 W라고 한다면 이 추의 무게만큼의 우리가 무게가 더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여기는 우리의 추의 무게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면 힘을 받는다면 항상 어디가 큰 힘을 받고 있죠, 우리가? 네, P가 항상 Q보다 더 큰 힘을 받고 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끊어진다? 우리는 P가 끊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무슨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의 우리가 무게 때문에 우리가 P가 끊어진다고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잡아당김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간적으로 잡아당겼다. 그 말은 이 Q에는 우리가 F란 힘이 전달이 되지만 여기 P에는 F란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네, 추의 관성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PQ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큰 힘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P보다는 Q가 더 큰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끊어진다? Q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네, 추의 우리가 뭐냐면 관성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많이 받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실이 끊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이 끊어지는 이유는 실이 버틸 수 있는 외력보다 강한 힘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러면 끊어진다면 큰 힘을 받은 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디가 큰 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스에 매달린 손잡이를 관찰했더니 이 손잡이는 연집 방향에 대해서 버스의 뒤쪽 방향으로 세타만큼 길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버스의 운동 방향은 앞쪽인 1번 방향일까요? 아니면 뒤쪽인 2번 방향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은 친구들이 1번이라 답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2번이라고 말하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버스의 운동 방향을 두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버스의 운동 방향이 1번이라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네,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관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손잡이의 우리가 관성으로 인해서 이 손잡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1번 방향을 하는데 빨라지게 되면 얘는 상당히 느리게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거 효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스의 운동 방향이 1번이라면 빨라진다고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버스의 운동 방향이 2번이라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이것 또한 손잡이의 관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2번 방향 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손잡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속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울어진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느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네, 버스의 손잡이 보고 물체의 운동 방향은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버스의 손잡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뭐냐면 가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자, 우리가 버스의 1번 방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라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1번 방향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는 버스가 2번 방향으로 가면서 속력이 늘어지고 있다. 후진을 하면서 속력이 늘어지고 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반대이다. 운동 방향이 뒤쪽이니 힘의 방향이 앞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이 가속도 방향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손잡이에 우리가 위치를 보고 우리는 가속도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한번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리학 2에서부터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있는 손잡이가 뭐 한 것처럼 보이나요? 꼭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 방향에 이렇게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요 힘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해요. 관성력. 자, 관성력은 여기 있는 손잡이의 질량을 스몰 m이라면 관성력은 물체에 있는 손잡이의 질량 곱하기 버스의 가속도, 버스의 가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잡이의 질량. 얘는 누구의 우리가 버스의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버스 같은 애들 뭐라고 하냐 우리는 물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